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스탈로치 조영근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수학 새로운 단원을 배워볼 건데요, 바로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입니다. 이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은요 1학기 때 배웠던 비와 비율 단원과 연계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배울 건 아니고요, 지난 1학기 때 배웠던 비와 비율을 복습해 보면서 이 비에 대한 간단한 성질을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복습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떤 문장이 써 있네요. 서로 다른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바로 맞습니다. 비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들 비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어떤 두 가지 숫자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두 가지 수의 그 크기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나이로 한번 해볼까요? 10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는 5살짜리 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10살 친구와 5살 친구의 나이를 비교할 때 보통 5살 많다 또는 5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 비의 개념에서 보면은 2배 많다 또는 2분의 1배다, 적다, 2배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나누기 2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수를 비교할 때는 덧셈과 뺄셈으로 비교할 수도 있었고, 곱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의 개념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사용해서 배수 관계를 활용해서 두 수를 비교하는 게 비였습니다. 그러면 두 수를 우리가 비교할 때 비로 나타내려면 기호가 하나 필요했어요. 그 기호는 바로 여기 보이는 요 땡땡 표시더라. 그리고 요 기호를 중심으로 양쪽에 숫자 2개를 적어주게 되는데, 이거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됐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 붙여줬었죠. 여기 뒤에 들어온 친구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 바로 기준량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친구가 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오는 친구는 바로 비교량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어야 됐어요. 요 두 가지 숫자를 바꿔 써버리게 되면은 B가 나타내는 값이 바뀌니까 우리는 절대로 섞어서 쓰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 B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읽는 법은 모두 몇 가지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두 4가지였어요. 4가지. 4가지나 있더라. 한번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1번 방법은 그냥 우리 보이는 대로 4대 2. 두 번째 방법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2에 대한 4의 B. 선생님 이걸 한글로 풀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무엇이냐? 기준량에 대한 비교량의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요걸 활용해서 기준량과 비교량 찾아보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요걸 반대로 썼었죠? 순서만 바꿨습니다. 4의 2에 대한 B입니다. 마지막은 4와 2의 B.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배웠고 읽어보고 찾아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B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되게 중요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당연히 비율이었죠. 비율이 나온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비율이 왜 필요할까? 비율이 필요한 이유는 B로는 모든 크기 비교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작을 때는 두 수의 크기 비교가 한쪽 숫자가 얼마나 더 큰지 얼마나 더 적은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복잡해지거나 숫자가 커지게 되면은
B만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도대체 어느 정도 더 많은지, 어느 정도 더 큰지, 어느 정도 더 적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숫자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량의 크기를 한 가지 수로 나타내기로 한 거예요. 어떠한 값수로 나타내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통일을 해보자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량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 숫자로 나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준량을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량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기준량이 2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비교량에도 같은 값을 나눠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교량을 기준량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량을 기준량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준량이 1일 때 비교량의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비율의 값만 보고도 두 수의 크기 비교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비율은. 요 값은요, 뭐 소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분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연수가 될 수도 있었죠. 이게 비율이더라. 뭐 더 나아가서 백분율도 배웠죠? 백분율. 백분율은 뭐였는지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백분율은 이 기준량을 1로 바꾸지 않고 100으로 바꿔준 거예요. 기준이 되는 양을 1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비율에다가 100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왜냐면 비율은 기준량을 1로 바꾼 값이잖아요. 1을 기준으로 할 때 나오는 숫자에다가 100만 곱해주면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겠죠. 100분율까지만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100분율은 기준량이 100일 때 비율이라고 뭐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율 곱하기 100.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량이었죠?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나오더라. 그리고 항상 이게 백분율인 거를 표시를 해줬어야 돼요.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 바로 요 기회를 썼었죠? 이게 바로 퍼센트라는 백분율을 나타내주는 기호였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뭐 비화비율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요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배우는 거는 비의 성질입니다. 비의 성질. 도대체 비의 성질이 무엇일까? 요 비의 성질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한 가지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개념이 있다. 그건 바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3대 5라는 비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원래 앞에 있는 건 비교량, 뒤에 있는 건 기준량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우리는 항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항. 근데 두 개 다 물론 항입니다. 이것도 항이고 여기 있는 숫자도 항이에요. 근데 이 항의 이름이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면 비교량, 기준량 때 배웠듯이 두 개의 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 이름을 다르게 붙여준다. 앞에 있기 때문에 전항, 뒤에 있기 때문에 후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비의 성질을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대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3대 5라는 비를 하나 써놨는데요.
여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 곱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곱하기 몇을 해줄까요? 전항이랑 후항이 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우리 곱하기 2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가 어떻게 나오나요? 6 대 10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의 비율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분의 3 5분의 3이 나오면 될 텐데 한번 볼게요. 10분의 6 이거 마음이 불편합니다. 약분을 하고 싶어요. 몇으로 약분하면 좋을까요? 2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5분의 3 똑같이 5분의 3이 나왔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니까 우리 한 개만 더 해봅시다. 곱하기 몇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새로운 숫자를 한번 해볼게요. 몇으로 해볼까? 좀 크게 가볼까요? 곱하기 5를 해볼게요.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해주니까 15 곱해주니까 25네요. 여기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똑같이 비교량을 기준량으로 나눠줍니다. 15 이것도 약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약분하냐? 5로 약분하면 됩니다. 5분의 3 와 이거 뭐냐 똑같네요 여러분들. 곱셈이 되는 거 확인했다. 이거 믿을만하네. 비해성질이라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진짜 되네요. 그럼 요번에 나눗셈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나눗셈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0대 40으로 한번 해볼까요? 10대 40으로 몇으로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본능적으로 몇으로 나누고 싶어요? 10으로 나누고 싶나요 여러분들? 1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일단 비율을 구해보면은 40분의 10이니까 얘는 4분의 1이 됩니다. 똑같이 나오면 되겠죠. 나누기 10씩 해주니까 1 대 4가 되겠네요. 비율로 가면 쉽네요. 4분의 1 한 방에 나왔다. 똑같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한번 다른 숫자로도 해볼게요. 뭘로 해볼까? 2로 나눠볼까요? 2로 한번 나눠볼게요. 2로 나눠주면은 5가 되겠고요. 2로 나눠주면 20이 되겠네요. 20분의 5 약분됩니다. 5로 약분되니까 4분의 1 똑같이 나오네. B의 성질이 교과서에서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숫자나 정해서 해봤더니 진짜 되네요. 진짜 되네요. 그래서 이게 B의 성질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성립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분수의 개념에서 알 수 있죠. 어떤 분수가 있다고 칩시다. 3분의 2라는 분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어떤 우리가 임의의 비율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장난을 쳐볼 거예요. 같은 분수, 값이 같은 분수를 아무거나 찾아보는 겁니다. 6분의 4도 같을 거고요. 9분의 6, 또 30분의 20. 같은 분수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이런 분수들을 우리가 막 구할 수 있는데 이 분수들을 구할 때 특징이 뭐였나요? 분모랑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주는 숫자잖아요. 또는 거꾸로 가려면 분모랑 분자의 같은 수를 나눠줬잖아요. 요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다 B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비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숫자를 우리가 B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6대 9죠. 이런 숫자를 바꿔주면은 2대 3인데 여기에 똑같이 3배가 되는 거고 똑같이 3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분수 찾을 때 그런 식으로 찾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 바로 B의 성질입니다. 결국에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했더니 같은 분수가 나오잖아요. 비율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더라. 비율이 같은 B를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B의 성질을 바탕으로 비례식을 찾을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교과서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번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엔 요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전항과 후항의 같은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을 때 비율이 유지가 되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문제가 1번입니다. 1번을 볼게요, 한번. 과학 실험을 하는데요. 한 모듬일 때 그 유리막대와 비커의 비, 두 모듬일 때 유리막대와 비커의 비가 똑같냐고, 그 비율이 똑같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 모듬일 때 한번 볼게요. 유리막대 수와 비커 수의 비니까 유리막대는 3, 비커 수는 4. 이게 한 모듬이죠? 한 모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3입니다. 이 비율이 두 모듬일 때도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모듬일 때는 유리막대 수와 비커 수의 비니까 유리막대 수는 6, 비커 수는 8. 계산을 해보면 8분의 6. 약분하고 싶죠? 2로 4분의 3. 똑같네요. 비율이 똑같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좀 더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에서 6으로 올 때 2배가 됐으니까 4에서 8로 갈 때 똑같이 2배를 해줘라. 그래도 어차피 비율은 똑같더라.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수직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 설명이랑 똑같은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수직선은 유리막대에 대한 수직선이고, 두 번째 수직선은 비커에 대한 수직선이잖아요. 처음에는 3개가 있었고, 유리막대가 3개가 있었고, 비커가 4개가 있었는데 2배 많아졌다는 겁니다. 3개만큼 또 3개 있으니까 여기가 6개가 되는 거고, 4개 온 만큼 또 4개가 있으니까 여기 8개가 있습니다. 2배씩 늘어났는데 두 숫자가 비율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4분의 3. 그래서 밑에 적혀 있죠. 비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봤다. 그럼 여러분들 곱셈을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나눗셈을 확인하고 싶죠. 그게 2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2번은 나눗셈을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주차장이 있는데요. 한 주차장, 그러니까 같은 주차장이겠죠. 사이즈가 같은 주차장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 전제입니다. 가 주차장에는 30m에 12대를 주차할 수 있고, 나 주차장에는 10m에 4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한번 비율을 구해보래요. 문제를 보면은 가 주차장과 나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래요.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 가로는 가 주차장일 때 가로는 30m고요.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12대래요. 나 주차장은 10m에 4대 주차할 수 있대요. 뭐 쉽네요. 비율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12분의 30. 요거는 3으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4분의 10. 똑같습니다. 비율을 구해보면은 4분의 10.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똑같겠죠? 아까처럼 30에서 10으로 갈 때는 우리가 나누기 3으로 갔다. 똑같죠? 12대에서 4 갈 때도 똑같이 나누기 3. 같은 수를 전항과 후항에 나누어 줬더니 비율이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교과서에서. 수직선도 당연히 똑같겠죠, 여러분들. 수직선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30이에요. 여기가 12대고. 30인데 3등분해서 여기가 10이겠죠. 그러면은 30에서 1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나누기 3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로 길입니다. 가로. 그때 자동차 수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그 3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똑같이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3등분해서 3으로 나눠주면 당연히 4대가 되겠죠? 비율은 유지가 된다. 항상 비율은 유지가 된다. 요거를 얘기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언제나 비율이 같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0이 아닌 같은 수. 왜 0으로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될까요? 곱셈에서 0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여러분들?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명제가 맞지가 않죠. 우리가 0을 곱하면은 어떠한 숫자에다 0을 곱해도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맞지 않는 비도 똑같이 비율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0을 곱하면 안 되고 0으로 나누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들 분모가 0인 분수는 없죠. 나눗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0으로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12대 18과 비율이 같은 비를 구해봅시다. 요거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겠네요. 첫 번째는 우리 2개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셈 하나 해보고 나눗셈 하나 해봅시다. 곱셈 몇을 곱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뭐 쉽게 2를 곱합시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는 겁니다. 2를 곱할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주면 24 곱하기 1을 해주면 36. 그래도 이게 항상 의심을 해야 되니까 비율 확인해보면 좋겠죠? 36분의 24는 몇으로 약분됩니까? 4로 약분되나요? 4, 9, 36 4, 6 이거 12로 약분되네요. 한 번 더 약분하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비율 한번 구해볼게요. 18분의 12는 6으로 약분되겠네요. 3분의 2가 됩니다. 비율 똑같죠? 우리가 비의 성질을 통해서 쉽게 풀었습니다. 나눗셈은 선생님 이거 몇 수로 나눠볼 거냐면 이번엔 선생님 그냥 3으로 한번 해볼래요. 3으로 한번 해볼게요. 3으로 똑같이 나눠줍시다. 나눠주면은 12 나누기 3은 4 18 나누기 3은 6이 됩니다. 요거 비율 구해보면은 6분의 4 약분되네요. 2로 3분의 2 똑같이 나오더라. 비의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오늘은 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 한 번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비율에 대해서 복습한 거는 반드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비의 성질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거는 무엇이냐? 전항과 후항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어떠한 비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친구는 앞에 있으니까 전항, 뒤에 있는 친구는 뒤에 있으니까 후항이 되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항상 비율이 일정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 비의 성질을 꼭 기억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들을 간단한 자연수로 바꿔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 그럼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